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가 늘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남을 깔보고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하고 옆에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잠을 잘 못 자면 불면증인가요? 불면증은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을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예요. 보통 건강한 수면인 경우에 아무리 길어도 30분 전후에 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일 밤 1시간 이상 걸린다. 이때 기준은 눈 감고 문 닫고 조용히 하고 잠을 쳐가고 나서 30분을 말하는 거지, 핸드폰 보면서 막 1시간 있는데 잠 안 오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30분 전후로 잠이 들어야지 건강한 수면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잠을 자다 깨다 안 하고 쭉 자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자다 깨면은 불면증이냐? 그건 아니고 두세 번 잠은 깰 수 있지만 그래도 와서 바로 또 30분 이내에 잠든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건강한 수면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5번 이상 깨고 한 번 깨면 1시간씩 잠을 다시 못 자고 이러면 그거는 불면증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이대별로 수면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다. 그러는데 신생아가 8시간밖에 안 자. 그거는 굉장히 불건강한 거거든요. 신생아는 16시간 자는 게 건강한 수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대 중년 여성이다 하는데 16시간 자면 그거는 굉장히 불건강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시간 또는 길면 7시간 자는 게 건강한 수면 시간인 겁니다. 각 연령대별로 맞게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벽에 쉽게 깨지 않고 잘 자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 신체가 다 변하잖아요. 소위 이제 노화가 되는데 기능이 여러모로 다 떨어져요. 근육도 줄고 키도 줄고 힘도 줄고 지력도 좀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긴 해요. 저도 막 정말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전반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신생아나 어린이들 보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중년, 노년 갈수록 잠을 깊이 잘 못 자고 잠드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도 한데 우리가 불난데 부채질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보다 더 심하게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과 커피입니다. 술은 불면증을 유발을 해요. 우리가 일견 술 먹고 나면은 잠이 바로 잘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고 나서 막 정신 번쩍 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술 먹으면 보통 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불면증 유발 물질이라는 건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그런 분해 산물들이 불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술은 절대 안 먹는 게 좋고요. 커피를 비롯한 카페인 들어간 모든 음식들은 중추신경을 각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이 잘 오지도 않고 그리고 자다 깨다 하게 만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원래 커피를 하루에 10잔씩 마셔도 원래 잘 잤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에 따라서 카페인의 영향이 다 달라져요. 저도 10대 때는 커피를 씹어 먹으면서도,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커피 그 콩을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도 졸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잔만 더 마셔도 잠을 잘 못 잡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커피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면을 더 악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늦게 뭐를 먹거나 운동하는 거. 저녁을 늦게 먹거나 또는 운동을 늦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심부 체온도 올라가고 막 몸이 여기저기가 기능을 해요. 그러면 뇌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잠이 잘 들지도 않고 또 들더라도 얕게 잠이 들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꾼다든지 자다 깨다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고, 그럼 운동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그건 당연히 아니고 운동은 당연히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좀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 이전에, 그리고 저녁 식사도 7시에는 마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잠에 잘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서도 살이 안 찔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라는 질문과 사실 동일해요. 커피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한 중추신경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중추신경이 흥분되면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각성시켜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 잠을 깨우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서 밤에 잘 자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신 이 커피도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반드시 저는 요청하거든요. 오후에 마실 때는 디카페인으로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즘에는 카페에서 그런 커피들 중에 디카페인도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디카페인 커피로 드시기 바랍니다. 술 먹고 자면 잠이 잘 온다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술은 우리 뇌에 들어오면 잠을 유도해요. 졸리게 만들거든요. 술 먹고 나서 나 정신이 점점 번쩍 난다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마치 불면증에 좋은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술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나오는 분해 산물들이 이 잠을 깨우거든요. 그래서 술은 아예 안 먹어야지 사실은 좋습니다. 술을 먹고 잠은 드는 것 같지만 자다 깨다 하고 다음날 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또 술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면제에 중독이 된다.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면제가 옛날 약들 중에 이 중독이 되고 의존성이 생기고 하는 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수면제들은 그런 의존성, 중독성, 내성이 안 생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그대로 잘 복용을 한다면 수면제에 대한 의존성, 중독성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나서도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자주 계시거든요. 그거는 원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불면증은 증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침은 증상이지 진단명이 아니거든요. 기침이라는 증상을 가져오는 질병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감기, 폐렴, 천식, 폐암 모두 기침이라는 증세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중에 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폐암 때문에 기침하는 건데 천식약 줘봤자 기침이 안 멈추거든요. 마찬가지로 잠을 못 자는 거, 불면증이라는 거는 증상이지 질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불면증인 경우에는 수면제만 먹어도 잠을 잘 자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못 자는 경우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전혀 못 잡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 치료를 해줘야지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불면증에 대해 오해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잠을 못 자서 죽은 사람 본 적 있나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실제로 이 뇌가 필요한 잠은 반드시 자게 되어 있어요. 물론 너무 병이 심각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한 달씩 못 자고 이제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어찌됐든 우리가 너무 필요하면 잠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이제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 반드시 낫거든요. 수면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잠 자체에 꽂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TV 보면서 소파에서 막 조시거든요. 막 졸아요. 졸려서 오늘은 졸린 거 보니까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침대에 가서 딱 잠을 청하고 누우면 그때부터 정신이 맑아지면서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이 확 깨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막 너무 불안해져요.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오늘도 2시간 자면 어떡하지? 내일 또 피곤하면 어떡하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점점 걱정을 하면서 더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 반드시 잠을 잘 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필요하면 반드시 자게 되어 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자게 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되게 도움이 되냐면 오늘 못 자면 내일 자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잠을 점점 더 잘 자게 됩니다. 그리고 졸릴 때 오늘 자지 말아보자 이런 생각 약간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도리어 또 잠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나르시시스트라는 게 내가 잘났어 그 뜻이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좀 심한 경우. 그럴 때는 내가 너보다 잘나야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부추기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회적 경쟁이 심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나르시스트적인 게 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럴 어떤 좀 요인이 좀 덜 하겠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신의학에서는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해서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잘났고 나머지는 다 형편없고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런 진단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찬사를 받아야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늘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긴다든지 그리고 타인을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착취의 대상 또 내가 이용할 대상 이렇게 이제 본다든지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다든지 하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상대방은 착취를 당하겠죠. 이용을 당할 것이고 인격 대 인격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가 늘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남을 깔보고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취급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옆에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건강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하고 피하고 엮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신과의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 정신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너무나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신병원 막 그렇게 이제 말하면 되게 선입관이 많았거든요. 미친 사람, 쇠창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지금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적습니다. 진료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질병 상태다라고 하면 조기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가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가서 진료 받아보고 검사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받으면 낫고 문제가 없으면 아 건강하구나 다행이다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속이 좀 쓰리다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내과에 가서 검사 받고 이상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여기 좀 위궤양이 있네요 하면 위궤양 치료받고 낫잖아요. 그거랑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정신 건강도 신체 건강이거든요. 도파민, 세로토닌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심리가 건강한 것도 있지만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뇌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신체에 좋은 거는 우리 뇌 건강, 즉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고요. 신체 건강에 나쁜 거는 뇌 건강, 정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 신체 건강에 좋은 게 뭐 달리기 이런 거 좋잖아요. 근육 운동. 달리기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체질이 어떤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가족력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피가 섞인 외가친가 다 통틀어서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강박증 뭐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다. 이러면 나도 그런 체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도 어떤 스트레스에 조금 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이 걸릴 그런 소인이 조금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 운동한다든지 또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잘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건강에 안 좋은 것들, 술, 커피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 건강 안 좋고 이런 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조기 치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신 건강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의 후진국에서 정신과 진료를 보러 가지 않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그런 경우에는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세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막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중에 불면증인지 30년, 20년 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병을 끙끙 앓고 키우고 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요즘 좀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내가 요즘 조금 뭔가가 불편한데 하면 요즘엔 그런 선입관 거의 없고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정신과 진료를 거리낌 없이 받으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